크라운 수명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금이나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재료가 더 낫나요? 쉽지는 않은 질문인데, 이게 만약에 제 치아의 크라운을 해야 되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쪽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크라운 씌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크라운 대체 몇 년 쓰나요? 이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크라운 치료하는데 꽤나 고가의 비용이 들고 이제 고생스럽게 한 치료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속 시원하게 크라운을 수명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명을 2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운은 평균적으로 10년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죠? 근데 이 10년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15년이 될 수도 있고요,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라운을 어떤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지, 당연히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크라운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양치를 잘 안 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거나 이렇게 크라운에 많이 부담을 주고 무리를 줬다면 당연히 크라운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양치를 굉장히 잘하면서 케어를 해주면서 썼다면 크라운의 수명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아래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가지고 지켜주신다면 소중한 크라운의 수명을 2배는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라운 수명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힘.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양치입니다. 첫 번째, 힘입니다. 너무 꽉꽉 힘을 줘가지고 씹는 거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적당히 씹은 다음에 넘기시는 게 치아와 치아 주변의 조직들한테는 당연히 좋습니다. 치아 위에 쓰여져 있는 크라운의 수명에도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집중을 할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무실 때까지 그런 습관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치아는 도저히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라운의 수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습관이 밤에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은 이갈이 장치, 나이트 가드를 꼭 하나 맞추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 비용 하나만으로도 크라운을 나중에 하셔야 되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미 하신 크라운의 수명을 정말 많이 늘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다고 했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최대한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크라운을 잡아주는 시멘트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차갑거나 과도하게 뜨거운 온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의 가장 큰 적, 끈적한 음식입니다. 캐러멜, 땡이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딱딱해요, 처음에는. 게다가 씹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끈적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크라운을 뽑아내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라운뿐만이 아니고 어떤 보철을 했던 간에 끈적한 캐러멜이나 젤리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양치 방법입니다. 크라운에서 양치라는 포인트는요, 크라운과 치아의 경계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닦는데 효과적인 양치 방법은 스틸만법이라고 잇몸 쪽으로 칫솔을 45도 기울여가지고 진동을 주고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쓸어 올리면서 양치를 하는 스틸만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칫솔 이외에도 만약에 크라운의 길이가 길거나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거나 이런 분들은 치간 칫솔을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치간 칫솔이 있어야지만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 길어진 뿌리 부분, 노출된 뿌리 부분을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크라운과 치아의 경계부를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칫솔뿐만이 아니고 치간 칫솔을 같이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관리한 것 같은데도 크라운을 씌운 부위가 뭔가 조금 이상하거나 안 좋은 느낌이 날 때도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른쪽 어금니 쪽에 크라운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검은띠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크라운에 검은띠가 생기는 이유는 크라운은 치아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정교하게 이거를 머리에 딱 씌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현대 기술이 발전을 했어도 이 크라운과 치아의
틈은 50에서 100마이크론 정도의 틈이 있게 됩니다. 0.1mm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치를 일으키는 S 뮤탄스라는 균은요, 이 크기가 1마이크론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이 경계 틈이 100마이크론이다 그러면은 이 충치균이요 100마리가 손을 잡고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그쪽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계 틈 사이의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틈이 점점 쓰면서 이제 벌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때가 끼거나 충치가 생기면서 크라운 아래 검은 띠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은 띠는 크라운의 노후화 정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크라운을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크라운을 교체할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검은 띠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뭔가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크라운 주변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시큰시큰하다, 이런 것들은 크라운이 씌워져 있는 치아들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신다면 조금 귀찮겠지만 제 크라운을 했는데 크라운을 조금 더 꼼꼼히 봐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던지시면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육안으로도 보고 엑스레이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단서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라운과 치아의 경계면 사이에 까만색이 이렇게 있고 위쪽에 뭔가 뾰족한 기구가 들어가면서 치아가 말랑말랑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은 치아는 이미 안쪽에서 많이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크라운들은 교체를 해야 될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런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부위에서 크라운과 치아 사이가 완벽하게 밀착이 돼 있지 않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엑스레이상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그 틈이 들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크라운들도 어느 정도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교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 계속해서 이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스레이상에서나 아니면은 치과 의사가 말해주는 상황에서 이런 노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육안으로 확연하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크라운들은 당연히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검은 띠가 보이거나 해가지고 무조건 크라운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바탕으로 크라운 교체, 보철물 교체를 꼭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하다가 크라운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손상이 가거나 그런 일은 이제 쉽지가 않고요.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다가 크라운이 떨어지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붙여놓은 시멘트가 이미 굉장히 많이 녹아서 이제 루즈해진 상황에서 스케일러의 진동이 전달이 되니까 이게 딱 탈락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이거를 좋은 기회 삼아 가지고 내부의 상태를 완벽하게 좀 점검을 하고요, 문제가 없다면 그냥 크라운을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보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검진을 해가지고 크라운을 교체를 할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라운이 손상이 갈까봐 스케일링을 피하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크라운 교체할 때도 금이나 지르코니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재료가 더 낫나요? 쉽지는 않은 질문인데, 이게 만약에 제 치아에 크라운을 해야 되게 된다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골드의 장점은 치아를 덜 깎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애매하게 약간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은 지르코니아도 이제 깎는 기술이라든지 지르코니아 자체 재료의 발전이 조금씩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오면서 정교함이 올라가고 치아를 깎아야 되는 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골드는 화학적 접착이 안 되는 재료인데, 반면에 지르코니아는 점점 화학적 접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재료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라운을 딱 붙여 놓았을 때 훨씬 더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골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 골드색이다. 이거 정말 수액이 넘치는 분들 아니면은 앞니에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 어금니하는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 비싸다. 금값이 오를수록 골드 크라운 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병원에서 골드 크라운의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금이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르코니아 쪽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정말 정박력에는 다이아몬드만큼 강한 힘을 버틸 수 있는 반면에 옆으로 치는 힘에는 조금씩 크랙이 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씹는 힘이 평균 이상으로 강한 분들, 아니면은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맨 뒤에 치아에만이라도 골드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라운을 잘 쓰시려면요, 첫 번째, 힘.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양치 관리.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크라운의 수명을 2배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관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크라운과 치아의 경계 틈 사이를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은 띠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가셔가지고 진행이 점점 안 좋게 되고 있는지, 내부가 엑스레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게 확연히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받고 보참으로 교체를 할지 말지를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크라운을 잘 관리를 하는 팁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영상 저장하기 눌러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크라운들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